공자의 삶에서 배우는 교훈. 2500년 전 성인의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 2500년 전 한반도와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던 한 사람의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편하게 앉으셔서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공자,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여정.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 공자는 기원전 551년 지금의 중국 산동성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어린 시절은 우리가 상상하는 성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자가 겨우 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안징제는 홀로 어린 공자를 키워야 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공자는 어릴 때부터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6.25 전쟁 이후 혹은 산업화 시기에 가난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공자의 어린 시절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니체나 쇼펜하우어는 비교적 유복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사색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밥벌이를 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 말이 얼마나 절박한지 아십니까?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이것 말고는 인생을 바꿀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휴의 시작. 공자가 24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공자는 3년상을 치렀습니다. 당시로서도 긴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장례를 치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슬픔과 허전함, 그리고 내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 공자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자들과 공자의 큰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외쳤고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이라며 염세주의를 설파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서양 철학자들은 절대적 진리나 우주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관계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효도란 무엇인가? 단순히 부모에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는 부드럽게 가내야 한다. 내 뜻을 따르지 않으시더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과 살면서 의견 충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는 그래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것이 인간다운 삶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30살, 스승의 길에 들어서다. 30에 나는 섰다. 공자의 유명한 말입니다. 서양 철학자들과 비교해볼까요? 니체는 30살에 이미 대학 교수였고 쇼펜하우어는 30살에 첫 저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냥 섰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섰다는 걸까요? 자신만의 생각이 확립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교육 방식이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귀족의 자제들만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 신분이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학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말린 고기 한 묶음만 가져와도 가르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치면 명문대 교수가 누구든 배우고 싶으면 와라, 돈은 안 받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자는 교육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50살, 짧았던 정치 경력. 공자가 5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관직에 오를 기회가 왔습니다. 노나라의 대사구라는 자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 같은 직책이었습니다. 공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했습니다. 백성들은 좋아했지만 권력자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시면서 비슷한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미움받는 경우. 공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정치적 음모로 인해 공자는 몇 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55살에 공자는 큰 결심을 합니다. 이 나라가 날 원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받아줄 다른 나라를 찾아가겠다. 14년간의 긴 여행. 55살부터 69살까지 무려 14년 동안 공자는 떠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으로 치면 60대 중반부터 70대 후반까지 집도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모습을요. 요즘으로 치면 은퇴 후에 오히려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니체나 쇼펜하우어와 다른 점입니다. 니체는 결국 정신이 무너졌고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등졌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받아줄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굶주림, 추위, 이험,
한 번은 어떤 지역에서 오해를 받아 포위당해서 일주일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제자들이 굶주렸습니다. 제자 자로가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군자도 이렇게 궁할 수 있습니까? 그때 공자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군자도 궁할 때가 있다. 다만 소인은 궁하면 막 나가는 법이지. 힘들어도 원칙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배고파도 위험해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돌아온 실패자 69살 공자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4년의 긴 여행 끝에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공자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순의 귀가 순해졌다.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년을 제자들을 가르치고 옛 문헌들을 정리하는 데 보냈습니다. 73살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요. 공자가 겪은 인간관계의 진짜 어려움, 제자 아내의 죽음, 자식보다 먼저 떠난 제자. 공자의 삶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 제자 아내의 죽음입니다. 아내는 공자가 가장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가난했지만 항상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고 한 번 실수를 하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아내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32의 나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공자는 그때 70살이었습니다. 공자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너무 슬퍼하십니다 라고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그를 슬퍼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공자입니다. 니체는 감정을 초월하라고 했고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버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달랐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슬픔을요. 자식을, 배우자를, 친구를 먼저 보낸 그 마음을요. 공자도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동양 사상의 특징입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초월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되 그 안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아들 공리의 이른 죽음. 공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공리, 자는 백어였습니다. 공자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50살이 채 안 된 나이에요. 공자로서는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공자는 이미 70살이 넘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공자는 슬픔 속에서도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법에 따라 정성껏이요. 제자들이 걱정했지만 공자는 흔들리지 않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자식을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공자도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 슬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의 슬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남은 사람들, 제자들과 세상을 위해 할 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친구가 없던 노년. 공자는 많은 제자를 두었지만 정작 친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 들면서 하나둘 줄어듭니다. 연락이 끊기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집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제자였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관계도 달랐습니다. 동년배 중에서는 공자의 생각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공자가 인간다움이 중요하다, 도덕이 먼저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자는 현실을 모른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건 큰 고통입니다. 한 번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답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군자가 아니겠느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마음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제자들과의 갈등. 공자와 제자들의 관계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자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용감했습니다. 공자는 자로를 아꼈지만 종종 걱정도 했습니다. 자로는 너무 직선적이다. 언젠가 문제가 될 거다. 실제로 자로는 나중에 정치적 분쟁에 휘말려 죽임을 당합니다. 공자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염유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나중에 권력자의 부정한 일을 도왔습니다. 공자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염유는 이제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북을 치며 그를 성토해도 좋다. 얼마나 실망이 컸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자식을, 후배를,
제자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그 아쉬움과 실망을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안타까움을요. 공자도 똑같았습니다. 평생을 교육에 바쳤지만 모든 제자가 그의 뜻을 이해하고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공자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남은 기록을 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공자는 나중에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공자의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공자는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느라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느라 바빴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일에 매진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분이 많으실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지만 정작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진 경우요. 공자도 비슷했을 겁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큰 뜻은 있었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 돌보지 못했던 거죠. 공자가 전하는 고독 속의 지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지음의 고독. 공자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 말 속에 얼마나 큰 외로움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평생을 올바른 길을 가르치려 노력했는데 아무도 진심으로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늘이 나를 알아준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하늘이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처럼 세상은 고통이니 포기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자식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멀어지고 사회에서도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괜찮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다.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기다림의 지혜. 공자는 논어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겠는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벗이 멀리서 찾아온다는 표현입니다. 공자는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찾아오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소중했습니다. 가끔 오는 친구, 멀리서 찾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나이 들면서 사람 만나는 게 점점 귀해집니다. 예전처럼 자주 못 만납니다. 건강도 안 좋고 날씨도 신경 쓰이고 여러 이유로 만남이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가끔 만나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공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많은 친구보다 진심 어린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거요. 일은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진정한 자유. 공자의 마지막 말은 이겁니다. 일은에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이 들어서 하고 싶은 대로 막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일은 살이 되니까 더 이상 억지로 참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착하게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니체는 신을 넘어서라고 했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자연스러워져라.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힘을 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젊을 때는 뭔가 증명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바로 공자가 말한 이른의 경지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 알았던 게 아니다. 겸손의 힘.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알았던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구한 사람일 뿐이다.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말치고는 의외입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공부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자의 힘입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특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초인을 말했고 쇼펜하우어는 에이지의 부정을 말했습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따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다릅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다만 조금 더 열심히 배웠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부 공자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기술. 기쁨을 나누되 슬픔은 홀로 견뎌라가 아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종종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나 자신에게 의지하라. 남에게 기대지 말라는 식이죠. 하지만 공자는 다릅니다. 공자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반드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친구와 친구, 이런 관계들이 우리 삶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벗을 사귈 때는 믿음으로 하라.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마라. 언뜻 듣기에 교만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잘못이 있거든 고치기를 꺼리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란 도덕적으로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의리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자는 친구를 잘 골라야 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 삶도 좋아지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내 삶도 엉망이 되는 것을요. 특히 나이가 들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나이 들면 정말 소중한 몇 명만 남습니다. 그 몇 명을 잘 만나야 합니다. 부모를 섬기되 간언하라. 공자는 효도에 대해 많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 말씀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섬길 때 부드럽게 간해야 한다. 부모님이 잘못하시면 말씀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공손하게, 부드럽게 말이죠. 여러분도 겪으셨을 겁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과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는 말합니다. 무조건 따르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마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말하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효도라고 공자는 믿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제대로 가르쳐라. 공자는 자식 교육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되 예로서 가르쳐야 한다. 무조건적인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식 바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꾸짖어야 하고 잘하면 칭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자식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랑과 엄격함 사이의 균형입니다. 너무 엄하면 자식이 멀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버릇없이 자랍니다. 공자는 그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나이 들어서의 친구.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 좋은 친구가 있다. 정직한 친구, 성실한 친구, 견문이 넓은 친구다. 나이가 들면 친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같이 놀고 즐길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진심으로 이야기 나눌 친구, 서로 의지할 친구, 함께 성장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공자가 말한 세 가지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정직하게 말해주는 친구, 약속을 지키는 친구, 배울 점이 있는 친구. 여러분의 주변에는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계십니까? 한두 명만 있어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공자의 말년,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실패한 정치가, 성공한 스승. 공자는 정치가로서는 실패했습니다. 14년 동안 떠돌아다녔지만 어느 나라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승으로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3,000명의 제자를 가르쳤고 그중 72명은 특별히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논어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 아닙니까?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역사는 그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가르침으로 삶의 방향을 찾습니다.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공자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했습니다.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서양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다릅니다. 죽음은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게 동양 사상의 특징입니다. 죽음 이후보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계십니다. 죽음이 먼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을 제대로 살라. 배우기를 좋아하라. 공자는 70이 넘어서도 계속 배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고 옛 문헌을 연구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미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공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배울 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되새겨 보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요즘은 70대, 80대에도 스마트폰을 배우고 유튜브를 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공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 공자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만 붙잡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옛것을 배워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선배입니다. 많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옛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도 배워야 합니다. 옛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합치면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가진 분들입니다. 공자의 마지막 날들. 공자는 7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태산이 무너지는구나. 대들보가 꺾이는구나. 철인이 시들어가는구나. 자신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평생의 외로움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괜찮다. 하늘이 알아준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결론 공자가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말. 여러분, 오늘 공자의 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자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고, 외로웠고, 때로는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야 했고,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공자는 55세 14년간의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늙었으니 편하게 살자고 생각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달랐습니다.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경험이 많다는 뜻입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둘째, 관계가 우리를 살게 한다. 니체는 혼자였고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등졌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끝까지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했고 친구를 소중히 여겼으며 가족을 걱정했습니다. 힘들 때도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함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외로우시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가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배움은 평생의 여정이다. 공자는 70이 넘어서도 배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배움이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계속 배우십시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십시오. 넷째,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공자는 평생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늘이 알아준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십시오. 나이 들면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답게 사시면 됩니다. 다섯째, 슬플 때는 슬퍼해도 된다. 공자는 사랑하는 제자 아내가 죽었을 때 대성통곡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버려라고 했고 니체는 강해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달랐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해도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슬플 때 우십시오.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여섯째, 지금 이 순간을 살라. 공자는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죽음 이후보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가족에게 전화하고, 오늘 친구를 만나고, 오늘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공자가 말한 삶입니다. 마무리하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공자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살아생전에는요. 권력도 없었고 부도 없었고 명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걸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미쳐버렸고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저주했고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셨습니다. 모두 비극적이지만 어딘가 극적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담담하게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리는 공자에게서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극적이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괜찮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공자처럼 평범하지만 비범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혜의 방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